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이고 민주당의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때 법무부 검찰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남짓하고 광주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못해요. 법무부 검찰국장은 모든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거든요. 검찰의 모든 인사, 검찰청 자체를 장악하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박균택 검사가 당시 좀 뭐랄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고 있는 모든 내용을 빡빡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민주당의 법률가들이 이 대표의 변호에 맡으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맡게 돼서 그 내용을 그 수사 받고 있는 내용을 쭉 검토한 결과 법률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거라는 거야.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이 검사 출신으로서 뿐만 아니라 요 조국이 민정수석 때 어떻게 1년간 일했는지를 소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박균택 후보의 얘기에 내가 뭐라 그럴까 확신을 가졌죠.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검찰 개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 중요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공감을 했죠. 그런데 검찰의 힘은 특수부의 직접 수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특수부의 기능을 줄이고 그다음에 인권 보호 기능을 하는 형사부 기능을 올려주는 것 이게 바로 저는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원칙이다 그게. 예. 근데도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방향은 청와대가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어디서 힘을 빼야 하는지 어디를 부양해 줘야 하는지 이 부분 방향을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그 적폐 수사를 열심히 해 주니까 그 또 윤에 대한 그 인간적인 신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특수부 기능을 살려주고 유지를 시켜주고 형사부 기능을 떼서 경찰한테 주는 이런 개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좀 잘못됐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를 그 윤석열 검사의 활동을 보장해 주는 인사를 실시하려다 보니까 조금 인사가 사조직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동훈 검사를 중앙지검 3차장으로 배치하는 굉장히 그 빠르게 인사였거든요. 영전한 거였죠. 그게. 그렇죠. 동기들이 아무도 차장이 안 되는데 한 사람만 차장을 시키고 그것도 3차장을 시키라는 그 청와대 결정이 있었을 때 제가 특수수사를 관장하는 곳이죠. 그렇죠. 예. 제가 그것을 반대하느라고 며칠간 고민을 하고 청와대에 또 뭐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에게 찾아다니면서 이러면은 그 어떤 공무원 조직사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검찰이 사조직화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청와대가 결국은 그 뜻을 굽히질 않았죠.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진언을 예. 드렸지만 예. 그 의견이 수용되진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3차장으로 네. 결국은 한동훈이 갔던 그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직권남용 수사가 많이 이루어졌죠. 적폐 수사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하다가 뭐가 안 나오고 돈이 안 나오고 뭐 다른 범죄가 안 나오면 지시가 부당했다고 해서 그냥 다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해버렸는데 보수 인사단 200명이 당시에 다 수사받고 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권남용죄로 그렇게 구속되고 기소가 됐는데 그건 정말 그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지시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5년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지금 그런 사실은 상황이 왔죠. 그렇죠. 북한에서 16명인가를 연쇄 살해하고 남한으로 그 도주했던 그 선원들을 북한에 되돌려 보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통치행위를 두고서 잘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검사들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저는 예측이 됐는데 왜 그걸 그렇게 아무리 박근혜 정부를 처벌을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좋아하고 그걸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사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져서 검찰총장까지 시키는 이런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청와대의 뜻이 잘 안 맞다 보니까 믿고 맡겨놨더니 얘는 왜 사사건 거 10이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미움을 받아야 했던 그런 억울함이 있는데 그때 제 의견이 조금이라도 받아줬으면 검찰의 모습,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렇게는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 아픈 기억이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박균택 후보가 그 조국 민정수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자기가 경험한 바를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요로에 가서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윤석열 사조직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가서 부탁했는데 다 그냥 찐빠만 맞고 마른 거죠. 그 얘기가 똑같이 여기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몇 번 여러분들에게 검찰 국가의 탄생 이춘재 기자가 쓴 왜 검찰 개혁은 실패했는가 이 책에 나옵니다.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하나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검찰이 잘하고 있는 수사는 적폐 수사였다. 적폐를 어떻게 수사합니까? 적폐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수사했겠지. 그렇지만 행위를 한 사람을 잡아서 감옥 간다고 적폐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적폐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적폐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와 시스템, 그 제도, 그게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적폐가 왜 생기고 어떻게 생기는지 그 원인을 안 다음에야 비로소 적폐를 폭로하고 적폐를 행한 사람들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어떻게 적폐가 생기는지를 모르고 적폐한 사람을 수사하고 감옥 간다고 적폐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국은 그걸 모르고 오히려 수사를 잘한다고 거기다가 그냥 검사들을 더 갖다 앉혀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거지. 따라서 그런 특수부를 축소하지 않은 게 검찰의 개혁이라는 뜻이 된 거야. 그러나 특수부 규모를 늘릴수록 검찰은 힘을 더욱 키우게 되고 개혁은 그만큼 힘들어진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든 2019년 9월 뒤늦게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에 오른 조국이 어쩌지 못할 만큼 윤석열 검찰의 힘은 막강해져 있었다. 당한 거죠. 그 자기 잘못인 거예요. 이 잘못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걸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원인을 찾는 사람 아니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조국이 잘못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을 하려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던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팽당했다니까.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들을 발탁해야 한다는 조언도 지켜지지 않았고 노무현 정권 때 검찰 개혁을 못해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했고 문재인이 대선 공약을 함께 준비해 준 그런 전문가들은 청와대나 법무부에 입성하지 못했다. 그 이유에서 쭉 왜 그렇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읽어드릴 것은 문재인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춘재 선생이 쓴 이 책에 몇 페이지냐 하면 63페이지에 이게 긴 이야기인데 JTBC와 대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4월 20일 날 방송된 대담 문재인의 5년 JTBC에서 방송한 그 대담에서 손석희하고 한 거죠. 윤 총장이 임명 과정을 이렇게 회고했어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아주 결기 있는 강골 검사로서 희망이 높았다.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군에도 들어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검찰총장 후보군에도 들어와 있었고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어오도록 누가 만들었느냐? 자기가 만든 거예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 거기서 최종 후보에 윤석열 이름을 넣어달라고 민정수석인 조국이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대통령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 넣어준 거야. 최종 후보에. 그 사람을 찍은 거야. 자기가 최종 후보에 넣으라고
해놓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군에도 들어와 있었고 자기가 집어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찍은 거지. 이 얘기를 조국이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춘재 기자가 조국의 시간이라는 이 책에 있는 거를 쭉 인용해요.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냐? 조국은 두 가지 이 책에 이춘재 기자가 뭐라고 쓰느냐? 조국이 쓴 것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을 하는 알리바이를 조국의 시간에서 쓰고 있다고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책 조국의 시간에서 장황하게 알리바이를 주장한 것과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 식의.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넣어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 조국의 시간 이 책에서는 자기가 그 장면을 어떻게 살짝 거짓말을 하냐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검찰총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고 중간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의 논지를 쭉 쓰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지를 쭉 써서 그냥 그거를 위로 올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입장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반대했던 최강욱의 입장을 쭉 쓰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을 찬성은 누가 했겠어? 뭐 자기 밑에 있는 민정수석 밑에 있는 반부패 비서관 그게 박형철이잖아. 박형철이는 여기에 꼬봉이지 꼬봉. 박형철이 윤석열의 꼬봉이니까 그 꼬봉은 다 올렸지 그러니까.